반갑습니다. 독거 투자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깨가 좀 아파서 한동안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월이 시작된 지 며칠이죠? 지금 12월이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독거 투자자를 촬영하고 이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어깨 쪽 질환이 와가지고 40대 중반인데 벌써 이제 50대들이 겪는 질환을 좀 걸려가지고요. 이것도 치료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도 먹고 있고.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건강에 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장의 센티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센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IT 버블, GPU 서버 센터에 대한 그런 투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또 부채를 통해서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지금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부채를 조달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산을 쏟아 부을 텐데,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황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버블 논란이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 센티라는 거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려가 왔다가 다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IT 이 버블 이야기들은 이런 논란은 내년이 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예상보다 실적들이 안 나올 때, 특히 이제 1월달 중순부터 이제 실적들이 쭉 나올 텐데, IT 기업들이 예상보다 낮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막 10%, 20%, 30% 이렇게 확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일들이 내년에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올해부터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실적이 조금이라도 이제 미스가 나게 되면, 예측치보다 한 5%? 이 정도만 떨어져도 주가가 막 10%, 막 10몇 %씩 확 빠지고,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뭔가, 생각보다 별로네 이러면 또 확 빠지는 일들이, 또 반대로 또 확,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확 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 2분기 실적 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시면서 실적 시즌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익이라든가 주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가면서 보셔야지, 하루의 등락폭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적이라는 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본다면 계속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세를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단타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년 전에 이제 찰리 멍거가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분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나 봐요.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매매할 때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생긴다. 요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익의 추세를 따라서 주식을 홀딩해라, 매매해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씩은 회복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코인도 어떻게 보면 저점은 좀 아직까지 저점은 확인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뭐 얼마나 빠지겠냐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머니마켓 펀드에는 MMF 같은 데는 보면은 이제 8조 달러가 넘어왔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한켠에서는 TJ 잔고 때문에 유동성이 메말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적인 그런 자금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단기 자금도 들어가고 중기 자금도 들어가고 장기 자금도 들어가는 엄청나게 다양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도 있고 연기금이 10년, 20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자금들의 움직임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못된 그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M2만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2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유동성 지표의 끝판왕이고, M2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이라는 건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맞출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TJ 장군이 무슨 장기 시장이니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은 좀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뭐랄까 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투자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은 더 투자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패스하시고 M2만 보시라. M2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8조 달러나 있는데 왜 주가가
계속 5%대의 조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5%대의 그 주가 변동표, 시장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요인들, 뭐 센티멘트라든가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외교적인 것들도 있고 뭐 다른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유동성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업계의 분위기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유동성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주식 투자의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달러라는 거는 일단 유동성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이 많이 있는데 이 유동성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IT 기업들이 버블 논란이 있어.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많긴 하지만 이 유동성들이 그냥 파킹이 되는 거죠. 계좌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유동성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MMT나 MMF 있던 자금들이 쭉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또 채권시장으로도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넘쳐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M2는 계속해서 우상향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우상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거 우리 뭐 S&P, 나스닥, 다우 이쪽에서 가장 큰 유동성은 뭐였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놀랍죠.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유입 전체가 막 10조 정도가 10조 달러가 들어갔다 하면은 그 중에서 50%, 5조 달러 정도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외국인들이 외국인 자금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금, 저의 자금, 뭐 다른 유럽에 있는 서학개미라고 해도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에 있는 뭐 기관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꼭 미국 내에서만 한정하시면 안 되고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온 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게 3월달, 4월달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저점을 만든 게 3월, 4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와서 올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그 가게에서 들어간 돈이 뭐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동성, 그 주식시장을 분석하면서 유동성을 좀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는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냐.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한 겁니다. 내년에도 해외 유동성들은 많이 들어올 건데 올해만큼은 안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는데 엄청난 폭락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세게는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 자금들은 만만치 않게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이 사업개미들도 엄청난 규모로 많이 들어갔죠.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7, 8월 이후부터의 시장의 움직임 변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비유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바뀌는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달하셔도 이 기술 트렌드가 너무 쉽게 바뀝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만약 그게 예측이 됐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D램이 필요하게 될 것이야. 이제 추론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D램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쇼티지가 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D램 업체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SSD 쪽도, 그 저장하는 쪽들, 이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 이런 쪽들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 몇 배 수익이 나면서 지금, 연말을 즐기고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다는 거.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었던 분은 오랫동안 물려있던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4,000포인트를 예측했던 그 증권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코스피 이렇게 폭발할 줄 몰랐고 내년도 뭐 5천이나 6천이나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알고리즘, 그 AI 알고리즘 발달해서 D램이 더 많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내년까지 D램이 다 팔렸지만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게 있다고 하면은 시장은 먼저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 앞으로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구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좀 좋게 보고 있잖아요. 제미나이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12월 9일날 챗GPT에서 그 5.2 버전 나오거든요. 한 달 전에 5.0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급하게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미나이한테 밀린다는 거를 그 샘 알트먼 이쪽이 지금 간파했기 때문에 코드 레드인가? 지금 경고 전사적인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그 2022년 11월에 처음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떤 모델들도 챗GPT를 능가하는 애들이 없었는데 제미나이가 능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5.2를 내놨는데
뭐 일각 루머로는 5.2가 지금 제미나이 3.0을 능가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까봐야 알겠죠. 아무도 지금 테스트를 안 해본 것 같은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월 9일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9일에 그 챗 GPT가 개선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예측이라든가 예상을 그러니까 하회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것 같고 오픈 AI의 뭐 상장 가능성도 조금은 뭐 내년 내후년 뭐 2027년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불안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제미나이도 잘하고 있는 게 좋긴 한데 챗 GPT도 잘해줘야지. 둘 다 잘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텐데, 너무 제미나이한테 챗 GPT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장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구글이 좀 반사이익을 받아서 좀 또 확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미나이와 챗 GPT와의 거리가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어쩌다 보니까 구글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주긴 하지만 챗GPT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8종목을 갖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큰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12월 9일날 챗GPT가 어떻게 나오냐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은 시장이 좀 뭔가를 많이 좀 반영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 멤버십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한동안은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숨고르기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실적 가까워지면서는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죠. 또 유동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 센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구글에 대한 그런 매수가 쭉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래도 빠져도 덜 빠지고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근데 엄청나게 시장에 막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그냥 쭉 갖고 가야 되는 이 AI 시대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난 일주일 동안 1.6조라는 돈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샀어요. 구글을. 정말 알파벳을. 야, 진짜 이게 이창용 총재가 젊은이들이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막 광분하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뭔가 주식을 해외에 있는 주식을 너무 투기적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천연가스, 레버리지 산다거나, 쑥스리 최상위에 있고, 인버스, 레버리지, 굿버스 이런 것들 사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투기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외화 유출이거든요. 안 아니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들은 가능하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젊은 혈기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젊을 때는 빅스 2배도 해보고 계속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40대 들어서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행착오신 얘기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안 해버리는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의 말 때문에 너무 긁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서학개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애국자다. 나는 미국에다가 주식을 투자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서 지금 쓰고 있고 세금도 5월달마다 내도 내야죠. 내고 있고 오히려 난 국정화신 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애국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사생활 학비 20억 냈다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너무 긁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들으면은 환율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보면은 개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올해만 해도 1월부터 10월 달까지 거의 100조 가까이 주식을 투자했거든요. 이거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1472원만 정도 선에서 이제 금요일날 끝난 것 같은데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요즘에 다 온쇼어링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유럽도 자국에 공장 지어라, 또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도 약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돈을 또 다시 보내야 되는, 그게 또 돈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놔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한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거야말로 진짜 국부를 벌어 들어온 거잖아요. 덕분에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뭐 2052년 뭐 이때 고갈 얘기 있었는데 지금 한 방에 2070 몇 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적어도 제가 사는 동안은 그 국민연금 나올 것 같다는 그 희망 섞인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상황에 지금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국장이 좋아져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청용 총재의 그런 얘기들은 좀 그냥 스킵하시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에 대한 투자를 좀 낮추겠다. 어떻게 보면은 메타 없는 메타가 돼버렸는데,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참 오묘한 세계인데 거기다가 지금 돈 투자한 게 거의 100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근데 그 대신에 이번에 레이벤 선글라스 있잖아요. 선글라스에다가 카메라 붙이고 이쪽 한 것들, 이거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두세 번의 세대가 좀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한 2028년, 29년? 이 정도쯤 돼야지 훨씬 좋은 좀 장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 쪽으로 좀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메타보다는 AR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목욕탕 온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일본 가서 온천을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그거 쓰고 온천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거의 630불이었나? 뭐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70불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더 산 것 같아요. 바닥에서 잘 산 것 같고, 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사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메타는 기본적으로 구글과 함께 AI 시대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거를 지금 못 잡아내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가 크롬 웹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이런 생태계들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안 쓰는데 제 주변은 다 안드로이드 생태계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노트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고, 이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생긴 인덱스도 만들어 놓고 다 정리가 돼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크롬, 안드로이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20년, 30년 가까이 그걸 계속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MM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는 거기서부터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 사진, 동영상, 글,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스레드도 있고 인스타그램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부터 매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쇼핑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특화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 메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타는 조금 좀 참아보세요. 왜냐면 메타는 약간 CEO가 젊다 보니까 좀 주가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약간 일론 머스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진짜 힘들 때는 100불 때가 140불인가? 이때까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만큼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마크 주커버그가 재무적으로 뭔가 비용도 좀 잘라내고 사람도 잘라내고 하면서 뭔가 지출을 좀 줄여가면서 방만했던 지출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 사람 한 명 뽑는데, 엔지니어 하나 뽑는데 AI 전문가 2천억 썼잖아요. 2천억. 엄청난, 베프가 되게 큰 친구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메타라는 기업이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 메타가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HBO라든가 이쪽 스튜디오 갖고 있는 쪽들, 채널들을 인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0조 원 이상 정도 들인 것 같은데, 거의 100조 정도? 들인 것 같은데, 일단 넷플릭스는 성장이 이제 정체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발표 안 한 지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장의 파일을 좀 뺏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잘 못하는 그런 분야들,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을 인수를 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성장하는 게 좋으니까, 현금 있으면은 투자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약간 독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구글이 반독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약간 좀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 대마들 조금 안 때리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조금 기업들한테 친기업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디즈니 같은 것도 좀, 뭐 훌루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인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일단은 HBO랑 이쪽을 그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한동안은 한 5년 이상은 좀 조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속썩이고 있는 비트마인 서클 이런 애들은 비트마인 서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주식이 이제 100%거든요. 비중이 현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살려면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 팔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언젠가는 좀 사야 되나 생각도 들고, 하여튼 머리가 아픕니다. 저하고 잘 안 맞는 기업들을 좀 산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흔들린 것 같아요. 이것도 포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 주식이라는 게 아까 또 찰리 먼거의 이야기긴 한데, 오르는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주식을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리 뭐 주가가 3배, 4배 가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너무 변동이 크게 되면 이거 사람 피말리거든요. 그거보다는 뭐 계속 엄청나게 오른 주식이 아니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하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현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궁합이 맞는 그런 주식인지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방어주 이런 거,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잘 안 맞거든요. 왜냐면 너무 안 가서 너무 답답해서 안 맞는 것도 있고, 배당 받아가면서 배당주 같은 거 가끔 질문 주시는데, 배당 받아가면서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성장을 쭉쭉 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주식들. 그리고 저 IT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IT가 모든 종목들이 다 IT 쪽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IT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나스닥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은 크게 뭐 필살기가 있는 숨겨진 종목들은 아니고 다 여러분들 아는 종목. 대신에 제가 들어간 시점은 3, 4월달 폭락장에 들어갔다. 이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때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올해 농사는 좀 잘 짓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이제 잘 지어야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엔비디아가 챗GPT를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인수한다는 게 1대 주주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분이 20%, 27%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뭐 산다는 게 아니라 한 2위권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챗GPT를 지분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챗GPT를 인수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 일단은 하나의 캡티브 마켓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지금 각 그 빅테크들이 ASIC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이런 그 AI 프로세서들을 지금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볼 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2, 3년, 뭐 4년,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로부터의 그런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구글 TPU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캡티브 마켓이 필요하고, 챗GPT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거의 1조 달러, 1400조죠. 그 정도의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칩도 그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캡티브 마켓이 있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좀 더 안정적으로 칩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수요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픈AI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오픈AI가 뭐 내년 2026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7년 상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뭐 한 몇십 조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금방 못 쓰잖아요. 지금 1400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 끌어다니고 있잖아요. 셀월트머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민아이가 저렇게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그 러브콜에 응하겠습니까? 구글이 응하겠습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이미 한 팀이고, 저 어디냐 뭐 메타가 응하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챗GPT한테 얼마죠? 1000억 달러 정도? 150조 가까이? 이 정도의 돈을 전략적 투자 통해서 이제 지분을 샀단 말이에요. 지분이 어떤 지분이냐면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27%짜리가 이제 대주주가 27%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건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얘들이 이익을 내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의결권 쪽으로 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은 계속해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계속해서
약간 AI가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뭐 칩도 많이 안 사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이렇게 챗GPT, 오픈AI가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기존에 이제 LML 모델들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코파일럿 같은 것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뒷주머니 하나 좀 챙기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지금 제미나이보다 얘가 못하잖아요. 그 챗GPT가 그러면 얘네들 약간 뭐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장을 나서부터 조금 이렇게 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픈AI 입장에서 볼 때도 더 많은 재무적인 투자자, 더 많은 그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투자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끌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여기저기 다 투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13F라고 해서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1000억인가 2000억인가 1조인가 그 정도 이상의 그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들은 분기가 끝나고 나서 부유 내역을 공개를 하거든요. 한 전 분기 거를.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넘치는 유동성, 엔비디아의 넘치는 유동성으로 챗GPT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GPU를 파는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4-5개 종목의 그 기업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제일 큰 그 거래 파트너들인데 이쪽들이 조금 약간 거리를 둘 수 있죠. 물론 이제 GPU를 제대로 생산하는 쪽이 이제 그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인연을 확 끊어버린다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이쪽하고는 껄끄러지는 거죠. 경쟁사를 엔비디아가 사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반독점 같은 그런 이슈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오픈 AI로서는 돈이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전략적 투자자든 지분 투자든 하면서 들어와서 나중에 상장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제 풀려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어떤 또 악재가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한 9월 달부터는 계속 악재가 있었잖아요. 시장이 5%대 정도의 그 조정이 계속 있었는데 12월 달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 현직에 있을 때에도 11월 말부터 12월 달은 뭔가 서구권에 있는 그 트레이더들이라든가 이 직원들이 휴가를 다 가버려요. 한 달씩 막 가버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같이 코워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끊긴다고 해야 되나? 이메일 보내도 자동 답장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도 별로 없어요. 뭐 채권 거래라든가 주식 거래라든가 이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 게 없는 것 같고 또 막판에 윈도우 드레싱처럼 연말에 주식을 좀 사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 자사주 맵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산타랠리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진 않지만 좀 12월 말은 조금 12월 말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쁜 장이 그래서 올해 좀 2분기 때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3, 4월 달 이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도 고생을 좀 하셨고 근데 4분기 때는 좀 웃는 4분기 말은 좀 웃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오시면은 30여 권의 이런 엄청난 책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실력 높이시고 또 스스로 먹이를 잡는 방법들을 이렇게 터득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뿌려드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같이 시장을 보는 눈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고 오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